Cosmoshock. 한 행성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행성이 아닙니다. 화성도, 금성도 아닙니다. 완전히 물로 이루어진 행성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지구의 물은 아닙니다. 얼어붙은 층들, 액체 멘틀, 미지의 깊이로 내려가는, 시간당 210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바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보다 65배 빠릅니다. 마치 당신의 도시의 총알 속도의 바람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섭씨 마이너스 201도의 추위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추위에서 산소는 액체가 되고 질소는 얼음으로 변하며 물질은 물리학이 거의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넵튠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있는 먼 행성입니다. 태양으로부터 4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빛이 그곳에 도달하는데 4시간이 걸릴 정도로 멉니다. 인류가 그곳에 보낸 것이 단 하나의 탐사선뿐일 정도로 멉니다. 하나. 보이저 2호는 1989년에 지나가며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무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침묵입니다. 오직 수학적 모델 뿐입니다. 오직 추측뿐입니다. 오직 질문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푸른 악몽을 층층이 사실 하나하나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넵튠은 단지 행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 이해에 대한 물리적 도전입니다. 넵튠은 거의 평행선이 없는 조건 아래서 태양을 공전합니다. 행성의 크기는 부피로 지구보다 58배 큽니다. 만약 당신이 지구의 모든 대양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하나의 거대한 저수지에 부었다면 이 푸른 괴물 내부의 액체양에 접근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거기서 발견할 것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약 1000분의 1 약합니다. 에너지 공급원으로 생각하면 사실상 황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넵튠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천체 중 하나입니다. 표면의 온도, 가스 거인에 대해 표면을 말할 수 있다면 섭씨 마이너스 200도입니다. 이것은 산소가 액체가 되고 질소가 얼음으로 변하는 추위입니다. 이것은 시베리아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몰디브의 휴가처럼 보이게 하는 추위입니다. 하지만 온도는 단지 서주곡일 뿐입니다. 넵튠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메탄의 흔적이 이 어두운 푸른 색깔을 만듭니다. 메탄은 빨간 빛을 흡수하고 파란색만 남깁니다. 따라서 행성은 차갑고 생명이 없는 파란색으로 빛납니다. 이것은 단지 색깔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지구에서 우리는 정확히 1기압의 압력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아닌 흑연이 되는 압력입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압력입니다. 넵튠에서는 농담이 끝납니다. 대기의 상층부에서 압력은 수십 기압에 도달합니다. 마치 당신이 상당히 깊은 지구 대양의 바닥에 누워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쾌하지만 생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기가 액체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압력이 수백 배, 그 다음 수천 배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구름에서 약 7000km의 깊이에서 압력은 500만 지구 기압에 도달합니다. 부르즈 칼리파를 당신의 가슴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한 점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압력에서 수소와 메탄 분자들은 광기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물리학자들이 이국적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강철보다 밀도 높은 가스를 상상해 보세요. 태양의 표면보다 뜨겁지만 여전히 액체인 물을 상상해 보세요. 구름에서 약 7000km의 깊이에서 넵튠의 대기는 액체로 전환됩니다. 메탄, 암모니아, 물,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는 압력 아래의 액체 상태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지구 대양이 아닙니다. 해변도 없고 바닥도 없는 액체 수천 킬로미터의 깊이로 뻗쳐 있는. 더 깊이 내려가세요. 구름에서 2만 킬로미터, 압력은 500만 지구 기압에 도달합니다. 온도는 약 5000 켈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표면과 비슷한 온도입니다. 약 5800K입니다. 여기에 초이온 물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물질 상태입니다. 수천 도의 온도와 극단의 압력하에서 산소 원자들은 결정 격자로 동결되는 동안 수소 이온들은 액체처럼 자유롭게 그것을 통과합니다. 동시에 고체와 액체입니다. 이 상태는 지구에서 만들어지거나 안정화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모델링되거나 레이저를 사용해서 실험실에서 잠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12등급의 허리케인을 본 적이 있나요? 바람이 건물을 파괴하고 나무를 뿌리째 뽑을 때 이것은 초당 약 32m입니다. 지구에서 이것을 자연재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도시들이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넵튠에서 바람들은 초당 약 600m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멈추세요.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넵튠의 풍속은 초당 약 600m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시간당 약 2100km입니다. 지구의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보다 약 60배 빠릅니다. 총알이 날아가는 것보다 빠릅니다. 최대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보다 빠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로컬 음속을 초과합니다. 수소 헬륨 대기 때문에 행성에서 더 높습니다. 결과 지속적인 충격파, 끝이 없는 수중 음악 악몽. 비교를 위해 이것은 낮은 비행의 지구 위성을 가져다가 그것을 대기에 변환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한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도시입니다. 서울, 모스크바, 뉴욕, 도쿄. 바람이 이 도시를 초당 600m, 약 시간당 2100km의 속도로 불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건물의 파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파편화입니다. 바람은 수초의 순간에 구조물들을 찢고 부숩니다. 충격파종은 어떤 재료의 강도 한계를 초과합니다. 사람들, 동물들, 나무들 모든 것이 순수한 기계적 힘 아래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뼈가 부러지며 조직이 늘어나고 찢어집니다. 이러한 압력과 속도에서는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넵튠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되는 영구적인 허리케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날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 천체 물리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목성에서 바람들은 비슷하지만 거기에는 거대한 내부 열공급원이 있습니다. 넵튠에서 에너지는 한 자릿수만큼 적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람들은 더 강합니다. 한 가설은 내부 대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달 트리톤의 조석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직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대기의 파동을 가정합니다. 아마도 이 모든 메커니즘들이 함께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렵습니다. 넵튠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장이 아닙니다. 끔찍하고 미친, 상상할 수 없는 자기장입니다. 지구의 자기장 강도는 약 50 마이크로 테슬라입니다. 이것은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게 하는 장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 같은 장입니다. 넵튠의 자기장은 약 2700 마이크로 테슬라입니다. 지구의 54배 강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상함이 있습니다. 지구처럼 행성의 회전축과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47도 기울어져 있고 행성의 중심에서 그 반경의 4분의 1만큼 벗어나 있습니다. 왜요? 이론들은 내부의 전도 액체의 대류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방향이 그렇게 비정상적일까요? 넵튠의 자기장이 불안정하고 뒤집히고 진동한다는 가설들이 있습니다. 행성 내부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동적 과정들이 있다는. 이러한 자기장은 대기에 대전된 입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지구끄기의 극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행성의 극지 위의 극광보다 100배 더 큰 극광. 이것은 빛나고 반짝이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자기장은 넵튠 주위의 자기권을 그렇게 팽팽하게 늘려서 살아있는 조직의 분자들을 파괴할 수 있는 방사선 벨트를 만듭니다. 자기장에 의해 가속된 대전된 입자들은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막을 파괴하고 필수 단백질을 비활성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추위나 압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물질의 분자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이 자기장은 어디에서 옵니까? 목성의 자기장과 같은 곳에서 옵니다. 행성의 깊은 곳에서 회전하는 액체 금속 수소로부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표현하기는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거대합니다. 넵튠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약 2배의 반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태양으로부터 45억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은 최소한의 태양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보다 2배 반을 더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옵니까? 가설들. 46억 년 전 행성의 탄생으로부터 남은 열, 중력 압축, 차별화 과정, 더 무거운 원소들이 중심으로 떨어질 때 마찰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문제. 계산에 따르면 넵튠은 46억 년 동안 40에서 50 켈빈으로 냉각되어야 합니다. 대신 72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델이 잘못되었거나 행성 내부의 무언가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쓴 모든 물리학은 지구 현상의 관찰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바람, 물, 자기장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행성의 조건의 맥락에서, 그리고 이것이 작동합니다. 역학, 연력학, 전자기학, 우리의 이론들은 지구의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넵튠은 자신의 규칙을 따릅니다. 넵튠은 14개의 알려진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작고 희미합니다. 하지만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는 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프리톤입니다. 트리톤은 넵튠 주위를 반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천문학의 언어로 이것을 역행궤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트리톤이 이 시스템의 원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포획되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 트리톤은 태양계의 추운 주변부에서 방황하는 카이퍼 벨트 천체였습니다. 그러면 넵튠의 중력이 그것을 원래 궤도에서 찢어냈습니다. 아마도 에너지와 혼돈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중력 힘의 잔혹한 충돌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순간부터 트리톤은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매일 그것의 궤도는 조금 더 악화됩니다. 매일 그것은 조금 더 내려갑니다. 결국 수십억 년 동안 넵튠의 조설력이 그것을 찢을 것입니다. 그것의 물질은 넵튠 주위에 분산되어 먼지와 얼음의 아름다운 고리를 만들 것입니다. 트리톤의 표면은 외계 세계의 지질학입니다. 이것은 질소 얼음, 메탄 얼음, 암모니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면에 극조련 화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용암이 아니라 액체 질소를 분출하는 8km 이상의 높이까지 솟아오르는. 크리톤의 온도는 약 38켈빈입니다. 특정 오목질을 제외하고 우리 시스템의 가장 차가운 구조. 이러한 추위에서 지구에서 가스인 질소 분자들조차 얼음으로 동결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기서 화산들이 작동합니다. 질소가 끓어오르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에너지는 어디에서 옵니까? 조석하열. 트리톤이 넵튠을 향해 떨어질 때 중력이 그것을 뻗고 압축하고 내부에 마찰을 만듭니다. 이 마찰이 지옥 같은 내부혈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극조련 화산을 통해 폭발합니다. 달이 행성의 팔에서 내부로부터 물자 그대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철학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는 달, 매년 자신의 끝에 가까워지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냥 계속 회전하고 극조련 간열천을 분출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끝을 향해 이동합니다. 별들이 타버리고 행성들이 식고 달들이 분해됩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학입니다. 넵튠에서 당신은 명확한 하얀 줄무늬들을 보이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메탄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넵튠의 구름에서 압력과 온도는 이론적으로 메탄이 응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그것은 가스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응결됩니다. 그들은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기 화학 이해가 불충분하거나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어떤 지역적 과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의 파동, 알려지지 않은 화학 반응, 넵튠의 구름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어두운 반점들과 줄무늬들이 보입니다. 보이저2가 넵튠을 만났을 때 그것의 카메라들이 대흑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구 크기의 소용돌이, 폭풍 우에 갇힌 온 세상. 몇 년 후 허블 망원경이 넵튠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반점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대기에 용해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절대 있지 않았던 것처럼. 분광 분석은 어두운 영역들이 미지의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넵튠에만 존재하는 조건에서 형성되는 물질들, 지구 교과서에 쓰여 있지 않은 화학입니다. 넵튠의 고리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얇고 부분적이며 천문학자들이 아담스 호라고 부르는 이상한 구조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밀도는 불균일합니다. 과학자들은 물질을 제자리에 유지하는 작은 목동달들의 존재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달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작거나 너무 어둡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리를 위한 보이지 않는 달들. 넵튠은 로마의 바다의 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스의 동등물인 포세이돈은 단지 바다의 신이 아니라 혼돈의 신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의 신, 괴물들과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숨기는 기피의 신. 이것은 적절한 이름입니다. 현대 천문학에서 우리는 신화와 신들을 뒤에 남겼습니다. 우리는 물리학을, 인과관계를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넵튠을 볼 때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바람들에, 우리가 원천을 이해하지 못하는 에너지에,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자기장에, 존재해야 하지 않는 구름들에,
당신은 고대 신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루려는 시도였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직했습니다. 여기 자신의 규칙을 따르는 자연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과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방정식을 쓸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합니다.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튠의 대기로 내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려고 해보세요. 이것은 이론적 연습입니다. 어떤 인류 우주선도 거기에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온도가 약 70켈빈, 압력이 약 1지구 기압인 구름에서 시작합니다. 당신 주위는 파란 메탄 안개, 바람들은 시간당 2000km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캡슐은 응력 아래에서 찢어집니다. 당신은 내려갑니다. 압력이 증가합니다. 10바, 100바, 1000바, 지구 대양의 100m 깊이마다 압력은 10배 증가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깊이 수천 킬로미터의 동등한 층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구름에서 약 7000km의 깊이에서 메탄과 암모니아는 액체가 됩니다. 물은 액체가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거의 이해하는 상태에서 존재합니다. 이것은 지구 대양이 아닙니다. 해변이 없는 액체, 바닥이 없는 수천 킬로미터의 깊이로 뻗어있는 더 깊이 내려가세요. 2만 킬로미터로 압력은 500만 지구기압에 도달합니다. 온도는 약 5000켈빈일 수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보다 더 뜨겁습니다. 2층 아래는 핵이 있습니다. 바위, 얼음, 지구보다 10배에서 20배 더 큽니다. 아마도 거기의 온도는 더 높습니다. 6000에서 7000켈빈. 우리가 보통 언어로 이름을 지을 수 없는 물질로 만들어진 지옥 같은 지하세계.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이것에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의 탐사선 비행에 기초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위성 사진으로부터 전체 문명 역사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넵튠이 불안하게 합니까? 무서운이라는 단어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이해의 경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이조 2호는 1989년에 넵튠을 비행했습니다. 이것이 거의 40년 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화성으로 많은 탐사선을 보냈고 금성으로 몇 개를 보냈으며 목성에는 연구 관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넵튠은 하나의 탐사선, 몇 시간 동안 지속된 하나의 만남, 그 다음 침묵. 넵튠으로 새로운 임무를 보내는 것은 전체 세기 수준의 작업입니다. 12에서 15년의 여행, 태양 전지판 대신 핵에너지 지원, 적대적인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그 다음 당신은 며칠 동안 그것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 당신은 떠납니다. 끝! 우주기관들이 더 가까운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넵튠은 가장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우리의 이해의 가장자리에,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것의 가장자리에.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옳습니다. 아마도 우주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우리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탐험되지 않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발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넵튠은 기다립니다. 우주의 가장자리에 초당 2300km의 속도로 회전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들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와 자신의 죽음으로 떨어지는 달과 숨겨진 상태로 남아있는 비밀들과. 여기 과학소설처럼 들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험실 실험에 의해 확인된 실제 과학적 가설입니다. 목성과 토성에서 아마도 다이아몬드 비가 내립니다. 네, 당신이 올바르게 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비. 사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실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론적으로 모델링했으며 레이저를 사용하여 폴리스티렌을 가열함으로써 실험실에서 그것을 재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리학이 단단합니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충분한 깊이에서 충분한 압력과 온도 아래에서 탄화수소들, 메탄과 수소가 중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합하고 더 복잡한 탄소 구조를 형성합니다. 극단적인 압력 아래에서 이 구조들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들 주변의 가스와 액체보다 더 밀도가 높아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깊고 더 깊이 떨어집니다. 핵을 향해 자신의 뒤에 다이아몬드 비를 남깁니다. 넵튠에서 아마도 같은 과정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더욱이, 왜냐하면 넵튠이 단위 부피당 더 많은 탄소 화합물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넵튠 내부 5000km의 깊이에서 결정형 탄소 구조들의 비가 내립니다. 이것은 단지 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질학적 현상입니다. 이것은 압력이 물질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환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아름답고 무섭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이 가장 극단적인 조건에서도 자연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파괴. 넵튠은 가장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우리의 이해의 가장자리에. 이것이 우리가 작은 행성에 살고 있다는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구축한 물리학이 주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이론들이 무너지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규칙들을 따르는 곳. 지구, 이것이 드문 귀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단지 행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우주의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물이 액체로 남아있게 하는 온도의 장소. 대기를 지탱하기에 충분하지만 우리를 분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압력의 장소. 우리를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는 자기권의 장소. 태양빛이 생명에 충분한 장소. 그리고 우리가 이 장소를 너무 쉽게 파괴합니다. 우리가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온도를 올립니다. 우리가 식물과 동물을 죽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이 무한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집입니다. 알려진 우주의 유일한 장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 넵튠. 이것이 단지 추운 우주에서의 가스와 액체의 모음이 아닙니다. 넵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고유성을 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 우리는 방금 악몽 속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인간이 아닌 조건들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넵튠이 단지 행성이 아니라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우주에서 우리의 자리에 대한 시험인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입니다. 코스모 쇼크 채널에서 우리는 매주 우주의 깊이로부터 새로운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별들을 삼키는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들, 수십억 별들보다 더 밝게 빛나는 퀘이사들에 대한 이야기들, 중성자 별들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서 한 숟가락의 물질이 100만 마리의 코끼리를 무게합니다. 시간의 우주적 춤에서 태어나고 죽는 은하들에 대한 이야기들. 만약 이 이야기들이 당신을 흥미롭게 한다면, 만약 당신이 더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코스모 쇼크를 구독하세요.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알림을 활성화해서 어떤 에피소드도 놓치지 않으세요. 비디오를 우주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지원하세요.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에 무엇을 알고 싶은지 우리에게 말씀해주세요. 당신을 가장 많이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행성은 무엇입니까? 우주는 거대합니다. 그것이 탐험되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이해되기를 기다립니다. 코스모 쇼크, 이것이 우주를 통한 당신의 안내자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어둠 속의 이성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주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알렉산드리였습니다. 이것이 넵튠이었습니다. 코스모 쇼크의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